여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마블 최고의 플레이보이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가난하고 왕따 비스무리한 삶을 살다가 히어로가 된 스파이더맨이 있죠. 오늘은 이 둘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해볼 당신이 선택한 히어로라는 시리즈는 두 명의 영화 혹은 코믹스의 인물들에 대한 제 소개를 듣고 여러분이 호감 가는 히어로 혹은 둘이 싸우면 이길 것 같은 히어로들을 지금 보이는 이 투표창을 통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의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는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라는 만화 잡지에서 1959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키는 185cm에 102kg로 매우 건장한 체격에 미국 군수 산업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과학자이자 사업가인 토니 스타크는 재력과 매력과 지식을 모두 갖춘 만능의 캐릭터로 표현이 되는데요.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 전체 2등의 부자로 추정 자산만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영화에서 출연한 페퍼포츠는 초기에는 비서, 이후에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가 되는데 코믹스에서는 그냥 비서인데다가 당시 토니가 아이언맨인 걸 들키기 싫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걸 회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페퍼포츠는 영화에서 자동차 기사로 나왔던 해피호건과 이어지게 되고 토니는 베서니 케이브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영화에서의 토니 스타크는 쿨하고 잘났으면서도 뭔가 내면에 아픔이 있어서 때때로 측은한 면을 보이면서 타인에게는 츤데레 같은 모습이지만 따뜻한 인간으로 나오는데 코믹스에서의 토니 스타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믹스에서는 때때로 본인의 욕심으로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때 힘들어하는 토니를 옆에서 도와준 게 베서니 케이브입니다. 하지만 베서니 케이브는 마약 중독을 앓고 있는 본인의 전 남편을 구제하려고 결국 토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술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중 마약 중독자를 선택했네요. 토니 스타크의 부모님은 하워드 스타크와 마리아 스타크로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창업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토니가 비즈니스맨이자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에 맞게 똑똑한 머리도 물려받았다고 보지만 문제라면 지독한 술 중독도 부전자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의 많은 측면을 닮은 토니는 정작 입양된 아들이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워드 스타크와 마리아 스타크는 군수산업 경쟁자들의 차량 브레이크 조작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로 추정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니 스타크의 부모 사망 사건은 토니가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을 본격적으로 맡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토니는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이미 15살에 MIT에 들어가서 물리와 전기공학에서 석사학위를 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갖춘 토니가 성장한 후에 본격적으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아이언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에 본인이 개발한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방문 시에 베트콩의 대장경이 웡추라는 인물의 함정에 걸려서 심장에 파편이 박히게 됩니다. 이미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영화 아이언맨 1편이 떠오르실 텐데요. 흘러가는 스토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토니는 웡추에게 감금당하고 그곳에서 본인이 대학 시절부터 존경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의사인 호 잉센을 만나게 됩니다. 호 잉센은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편들이 토니의 심장에 깊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슴에 대고 있을 수 있는 자력판을 만들어주는데요. 또다시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토니는 웡추라는 사람의 협박을 받아서 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강요받습니다. 잉센과 토니는 여기서 무기를 제조하는 척 아이언맨 마크 1 수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마크 1 수트는 싸움에 이용돼서 토니를 탈출시키는데 성공시키지만 토니의 수트가 재충전을 하는 동안 베트콩들의 주위를 끌던 잉센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토니는 베트콩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곳을 벗어나던 토니는 심하게 다친 제임스 로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후 미국에 돌아온 토니는 영화와 다르게 본인의 몸에 박혀있는 파편들이 심장으로 다가가는 걸 매우 두려워해서 자신의 생명유지 장치나 다름없는 수트에 배터리가 닿는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1969년 11월에 발간된 아이언맨 볼륨 1에서도 지속되는데요. 이때 토니는 심장발작 증세도 보이면서 생명에 다양한 위협이 가해집니다. 결국 수트의 가슴판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토니는 인공심장을 이식받아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의 기본 배경과 아이언맨의 초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은 1962년 8월 어메이징 판타지 넘버 15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178cm에 76kg의 신체를 갖고 있는 피터는 평범한 체격에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10대 소년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요. 과학을 좋아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삼촌과 외숙모 아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CIA 요원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CIA에서 일하던 중 만나게 되어서 결혼도 하지만 둘 다 임무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피터가 태어난 이후에 어린 시절에 사망했기 때문에 피터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고아였고, 토니 스타크와는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될 만큼 가난하게 자라왔고, 더구나 학교에서는 다양한 괴롭힘을 받는 신세였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는 스파이더맨의 사진, 즉 본인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잠시 활동하면서 돈 버는 것 이외에도 이래저래 돈 문제로 많은 곤욕을 치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이 스파이더맨의 수트 재질과 같은 부분에서도 영향을 줬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요. 스파이더맨 수트와는 별개로 최첨단 장비 없이도 웹슈터를 개발하고 만들어냈다는 것에서 피터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데는 경제적인 배경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는 대학 재학 시절 만난 그웬 스테이시로, 영화에서는 엠마 스톤이 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와 유사하게 그린 고블린이 그웬 스테이시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잡으려고 거미줄을 발사했으나 오히려 갑자기 떨어지는 인물을 급정지하게 해서 경추 손상으로 그웬 스테이시를 사망하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예전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여자친구로 나왔으며 메이 숙모의 소개로 알게 된 메리 제인 왓슨과 사귀게 되고, 스토리가 더 진행되고 나서는 블랙캣으로 활동하는 펠리시아 하디라는 여자와 사귀기도 합니다. 은근 꾸준히 연애를 하고 있는 스파이더맨이네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비록 피터 파커는 토니 스타크처럼 주변인들의 질투 혹은 선망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10대 때 피터가 겪은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성장하는 모습들, 거기에 10대들이 겪을 법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를 모두 고생하게는 했지만 동시에 마블 코믹스 내 인기 투표에서 자주 1위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언맨이 압도적인 인기 1위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 이전에 코믹스만 존재했을 때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거의 매번 인기 히어로 탑3 안에 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을 한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 1, 2, 3은 어벤져스의 흥행 수익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피터지만 이런 피터의 삶을 본격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 물린 사건이 중점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피터는 핵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물자가 솟기에 의해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가 피터의 손을 물게 됩니다. 이 전시회가 끝난 뒤에 집에 가던 피터는 길을 걷다가 자동차에 거의 치일 뻔하게 되는데, 이때 피터 스스로 본인의 몸이 더 강해지고 민첩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벽을 탈 수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학하게 됩니다. 이때 피터는 본인의 힘을 테스트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링 위에서 프로레슬러와 싸우며 3분을 버티면 상금을 주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3분을 버틴 것을 넘어서 프로레슬러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TV에 출연할 것을 권유받은 피터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과 함께 최초의 쫄쫄이 수트를 만들고 웹슈터도 만들어서 장착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을 갖고 TV에 출연한 피터는 단숨에 유명해지지만 TV에서 연출이 되었으며 했던 도둑을 잡는 것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했다기보다는 피터 스스로 도둑을 잡아야 할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게 놔두었는데, 이후 피터가 놔준 이 도둑이 자신을 평생 책임지고 키워왔던 벤 삼촌을 살해하게 됩니다. 벤 사건의 사망 사건 이후 피터는 TV로 노출된 스타이기 이전에 본인의 힘에 책임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피터 파커의 스파이더맨은 미성년자라는 이름에 맞게 개인사로부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본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과거는 고아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너무나도 다른 성장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제 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언맨은 정확히는 아이언맨이라는 전신 갑옷 겸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토니 스타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때문에 갑옷이 아닌 양복을 입고 있는 토니 스타크는 총알 한 대 맞으면 사망하는 일반인과 같은데요. 아이언맨 수트가 없이는 일반인이라는 사실은 토니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고, 이러한 공포감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협들에 심한 경계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했을 때는 누구도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데, 제가 아이언맨 수트 총정리 파트 1, 2, 3, 4, 5에서 정리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버전의 아이언맨 수트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기가 내장되어 있고 날 수가 있고 스텔스 기능이 있는 등 어느 정도 상상의 범주에서 아이언맨 수트가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갓킬러, 익스트리미스 수트, 피닉스 버스터 아머 등 지구를 뒤흔들고 우주적인 존재들에게까지 싸워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수트들도 만들어집니다. 이후 일부 수트들은 토니와 일체화가 되어서 아머를 장착할 필요 없이 신체 내부에 아예 이식이 돼버리는 상황까지 오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고봉님께서 올리신 인간 쓰레기 아이언맨과 최강의 수트 15가지라는 영상을 보시면 얘는 그냥 빌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악행들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토니가 어떤 수트로 무슨 악행을 했는지는 고목님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행을 했나 안 했나와는 별개로 어쨌든 설정에 따라 수트에 따라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있는 토니의 아이언맨이라는 건 많은 예시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파이더맨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을까요? 물론 스파이더맨도 이것저것 다양한 수트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 수가 아이언맨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무엇보다 스파이더맨은 쫄쫄이의 웹슈터라는 설정을 거의 대부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무기라 하면 스파이더맨 본연의 힘과 그 힘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웹슈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파이더맨 수트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스파이더맨 수트 총정리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파이더맨은 초기 마블 코믹스, 즉 헐크, 토르, 캡틴 아이언맨, 판타스틱 4, 캡틴 마블, 데어데블 정도만 있었을 때 힘이라는 영역에서는 상위권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리부트 등이 진행되면서 우주적인 존재들까지 추가가 되자 마블 코믹스 캐릭터 전체에서 중상위권 정도로 정립이 되지만 지구 내에서의 힘은 웬만한 슈퍼히어로들은 제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마블 코믹스에서 스파이더맨의 힘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할 때 피터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둘의 힘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물론 피터가 더 나이가 들면서 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터가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최대치로 측정해서 한 10배, 20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수트라는 무기, 즉 파괴되면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드는 것을 넘어서 비브라늄이나 우르와 같이 거의 파괴가 불가능한 물질로 수트를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우주적인 존재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수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이언맨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코믹스에서 둘이 싸웠던 적은 있을까요? 네, 바로 시빌워에서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믹스 안에서 초기에는 토니와 함께 활동하던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이 하는 짓이 그릇됐다고 판단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토니가 스파이더맨을 제어하기 위해 몰래 심어두었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피터가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로부터 제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둘은 결국 싸우게 되지만 둘 중 하나가 크게 다치거나 하지는 않고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둘 사이의 싸움만 끝났을 뿐 토니는 빌런들을 사주해서 피터를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의 승리자는 토니였으나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긴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둘에 대한 배경, 무기, 전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였습니다. 좀 길었죠? 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혹은 아까 보셨던 그 투표창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투표를 해주시고 그 결과는 최소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둘 중 이긴 캐릭터에게 투표해주신 분들 중 랜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와 함께 아이언맨 혹은 스파이더맨을 고른 이유를 대충이라도 댓글에 적어주시면 추첨에 자동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선택한 히어로에 등장했으면 하는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추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영상 하단 댓글에 소재를 제공해주신 감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 붙이기 혹은 비교하기에 좋은 캐릭터를 추천해주신다면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늘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